인생 긴 것 같았으나 눈 깜짝할 사이 벌써 노년이라는 시간 앞에 서게 되니 정말 세월은 유수와도 같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요즘입니다. 인생 100세 시대의 반환점을 돌고 나니 마치 급행 열차를 탄 것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올라갈 때는 그리도 먼 것 같더니 내려올 때는 아무리 천천히 가고자 하여도 속절없이 내 마음도 몰라주고 빠르게만 흘러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젊은 시절을 거쳐 노년기를 보내게 되는 것은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만큼 살아봤으니 경험도 그만큼 수없이 쌓였으니 나이 들면 현명하고 성숙한 노인이 되겠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노인이라고 해서 긴 세월 살아봤다고 해서 그 나이만큼 성숙하게 늙어가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형적으로 주름살이 하나 둘 늘어가고 검버섯도 하나씩 피어나는 것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겠지요. 그러나 외형의 나이 듦은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추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말과 행동만큼은 추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꼰대 같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렇듯 나이 들어 꼰대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이 들어 꼰대라는 말을 들으며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나이에 맞는 밝고 온화한 표정으로 대하고 입은 닫고 귀를 크게 열어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지혜로운 노인으로 아름답게 늙어갈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에 맞는 품격을 갖추고 너그러운 인생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상하고 우아한 성품을 지니고 그 나이대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움과 여유로움까지 느껴진다면 나이 들었어도 이 사람은 정말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배려할 줄 아는 멋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에 조금은 씁쓸한 기분도 드는데요. 품격 있고 멋있게 나이 들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바램과는 달리 중장년의 모습은 품격은커녕 너무 격이 떨어진다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자신의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자신의 자리인 양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젊은이들에게 삿대질의 욕까지 해대는 노인분들도 계시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주문한 음식이나 음료가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는 날엔 어김없이 화부터 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모습들이 대부분의 나이 드신 분들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몇몇 그런 노인분들을 볼 때면 왜 저 나이 먹도록 부끄러움도 모르는 것일까 하고 의문이 들고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 전에 우리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우리 스스로도 남들 보기에 취해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과연 나이를 먹고 나이값을 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먼저 자신부터 돌아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나이값 못하고 추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름답고 멋지게 나이 드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람은 출생에 따라 천한 사람이 되거나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신이 하는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성자도 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천박하다고 느끼시나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말은 잘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바로 오늘 나누는 주제에 어울리는 사람일 것입니다. 각자가 느끼는 천박한 사람의 유형에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나이 들어 취해지지 않고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5가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이 들수록 더욱 품격 있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 들어 천박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행동은 남을 팔아서 자신을 돋보이려 하는 사람입니다. 즉 허풍 떠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든지 대단하고 거창하게 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재미있고 맛깔나게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과는 달리 허풍을 떠는 사람들은 자신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참고 들어주기가 참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의 말을 계속 듣고 있자 하면 자신도 함께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오고 가는 액수가 엄청나다고 과장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이 떡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미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 떠벌리기도 합니다. 법조계나 정치인들, 유명인사들까지 친분이 있다고 허풍을 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꼭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손 좀 써주겠다고 으슥하며 말하지요. 그러나 다 듣고 나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인맥과 능력과 아이디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재산까지 있다는데 왜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재미삼아 이야기를 들어주던 사람들도 이내 고개를 갸웃거리거나 흔들게 됩니다. 더는 들어주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허풍을 많이 떠는 사람들의 속성은 바로 자신의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남에게서 들은 얘기를 자신의 이야기인양 얘기하거나 남을 팔아서 자신의 값어치를 올리려는 속셈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까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이룬 것이 아님에도 남을 팔아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잘 나가는지도 의문이지만 또한 그만큼 잘 나간들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잘 나가는 사람들의 등에 업혀 함께 높아 보이려는 얕은 심산인 것이죠. 두 번째 행동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선입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제 겪어보지도 않고 갖게 되는 주관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 직접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이 무엇인지 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선입견이 합리화되고 고정화되면 편견으로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편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갖는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편견에는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고 부정적이며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현상들, 사회적인 이슈들, 개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인과관계나 전후사정은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편협된 생각이나 좁은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 자기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것이나 긍정적인 부분보다 늘 마땅치 않은 것들만 보이고 부정적이고 몹쓸 것들로 가득 차 보여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나이 들어가는 것에 있어 좋은 점이 달고 쓴 다양한 경험치가 누적되어 좁은 틀에서 벗어나 세상을 조금은 넓게 바라보고 포용적인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역으로 자신만의 좁은 식견과 자기의 경험치 안에서만 생각하고 이해하려는 자신만의 작은 세계에 갇혀버리는 사람들도 꽤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거나 인정해주면 좋으련만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의견을 냈다고 해서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SNS 댓글로 남을 마구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어떤 부분에서는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잘 맞지 않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와 모든 부분에서 완벽하게 잘 맞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는 잘 맞지만 또 몇 가지는 정말 안 맞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오래 알아온 친구나 오래 한 입을 덮고 생활하는 배우자와도 잘 맞는 부분보다 정말 왜 이렇게 안 맞지 하는 부분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래도 의견을 조율해가며
대화로서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더 크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면 오래가는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랄프 와일드 에머슨의 말을 한번 곱씹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 나이 들어 추해지지 않기 위해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모습은 사람을 편견 없이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태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만 높이려는 사람입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존감이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정적인 기운을 풍기므로 당연히 멀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며 역설적이게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몰아가기 위해 아주 몹쓸 짓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독하게 하고 자기보다 세 보이는 사람에게는 낮은 자세를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자에게는 더없이 못된 짓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그 약자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위로받으려는 자기 기만술이라고 심리학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돋보이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부족한 것을 어떻게든 감출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자기는 남들을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모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그만큼 열등감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속여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자존감은 지위가 높고 낮음이나 가진 것의 차이 또는 학력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기 때문에 타인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줍니다. 또한 자신을 낮출 때를 알아 남을 높여주는 아량을 잘 베풀 줄 압니다. 게다가 남을 높일 줄 아는 사람이 덩달아 자신의 가치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삶의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먼저 찾기도 하고 좋은 점을 사심없이 칭찬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고 이룬 것이 많은 사람들은 굳이 자랑하거나 자신을 높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자랑할 필요도 없겠지요. 왜냐하면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노력하고 이루고 갖춘 것들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굳이 자랑할 필요도 없으며 오히려 자신이 이룬 것들을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가진 것을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겸손과 나눔을 몸소 실천하려는 이타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거나 우쭐하지 않더라도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만큼 가졌다고 자랑하고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랑하는 만큼 내세울 것은 그것밖에 없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룬 것이나 물질적인 양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졌어도 주변과 나누지 못하고 남을 돕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음은 가난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 네 번째는 잘난 척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그 욕구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통제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열심히 세상을 살아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나에게도 기회가 올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동안의 정 때문에 알고 지낸 세월 때문에 몇 번 받아주면 점점 더 하는 짓이 가관도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장구 쳐주면 정말 자신이 잘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 중에는 하던 일이 잘 안 된다거나
얼마 전 병을 얻어서 아픈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제 지인 중에도 그렇게 만났다 하면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 3가지를 꼽자면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도 아무리 친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 자랑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자식들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현재 자식 문제로 큰 걱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눈치도 없이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친분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그 자체로 스트레스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역지사지라는 사자성어를 참 좋아합니다. 나의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리라는 뜻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이것만 늘 유념하고 조심하더라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렇듯 나이 들수록 자랑보다 축하나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랜 친구를 친구로 남게 하려면 면전에서 자랑하는 말을 삼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은 성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도 잘 고쳐지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공주병이다, 왕자병이다 하는 것도 일종의 성격 장애입니다.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제일 싫어하고 관계를 끊고 싶어하는 유형이 바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여러 가지 자랑할 거리들이 많아서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이나 자랑하는 말들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동들을 곱게 봐줄 인내심이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가족조차도 등을 돌리는 유형의 사람들입니다. 나이 들어 주변에 친한 친구 한 명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기 전에 혹시 나의 말이나 행동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들 잘난 척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자기 혼자일 때 거울을 보면서 충분히 하시면 됩니다. 외출해서 지인들을 만날 때는 집에 고이 모셔두고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5번째, 나이 들어 외모를 가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 들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무슨 외모까지 가꾸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게 더 좋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모 관리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뒤에 그동안 외모에 정성을 들여 가꿔온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왠지 나만 더 주름도 많고 피부도 거칠거칠하고 확 늙어버린 것 같아 가뜩이나 나이 들어 우울감까지 찾아오기 쉬운 나이가 되어보면 작은 일도 크게 다가오고 마음의 병까지 얻기가 쉽습니다. 그때 가서 거울 한번 보는 일이 우울하다거나 지난날 왜 남들처럼 가꾸지 않고 지내왔을까 하는 후회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화려하게 장신구를 하고 진하게 화장을 하고 고가의 화장품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초라해지거나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관리는 내 자신의 외적 자존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면 몸도 마음도 노쇠해지고 체력적으로도 점점 움직이는 게 어려워지고 귀찮아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주 움직여 주시고 건강관리에도 힘써 주시고 자주 외출도 해주셔야 노화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어 비싼 옷을 걸치고 유행을 따라가야 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대충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것이 마음만은 젊고 활력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마음이 가장 나중에 늙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마음마저 늙었다고 아무것도 못한다. 대충 해도 된다고 놓아버리면 정말 빠르게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무릎 나온 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 가끔은 멋져 보이기도 하고 젊을 때만 할 수 있는 패션이 되기도 하지만
노인이 그렇게 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외적인 매력을 가꾸면 자신이 가진 내적 매력까지도 더욱 아름답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는 상관없이 외적인 매력이 주는 자신감이 내면의 자신감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것은 감정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 들수록 그것에서 나오는 힘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를 더욱 빠르게 진행시켜 결국에는 정신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밝혔는데요. 외모가 단정하고 깔끔하다는 인상을 줄수록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만족감입니다. 자신의 외모가 주는 만족감으로 인해 노후 정신건강까지도 챙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면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인다, 멋있게 늙어간다고 느끼게 됩니다. 또한 나이 들어 외모 관리를 하면 좋은 점은 부지런하게 몸을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 들면 움직이기 힘들다기보다 귀찮아서 집 밖으로는 잘 나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외모 관리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움직이게 되고 시간 관리까지 되니 신체적인 건강을 챙길 수 있고 가까운 곳으로라도 자주 나가게 되고 친구나 지인들도 만나게 됨으로써 노후에 가장 걱정이 되는 우울증이나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이 행동하는 것의 문제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항상 주의해야 할 일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것들을 겉으로 다 드러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른답게 행동하면 어른 대접을 받게 되고 꼰대 노릇하면 추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고 노인이 되기 십상입니다. 나이 들수록 내면도 끊임없이 가꾸시고 그에 못지않게 외면도 깨끗하고 단정하게 손질하고 가꾸시면 어른답게 나이 들어 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품격 있고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길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톡톡이었습니다.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